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한 촌철살인 대담에서는 잼버리 파행 사실은 호남의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한국 정치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해온 조기동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지난 1월 달이었죠. 호남 네. 정치와 관련해서 나오셨고 촌철살인에 네. 8개월 만에 책 한 권 뚝딱 또 쓰셨네요. 예. 저도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또 예. 한번 나눠보고 일단은 현재 그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네. 잼버리가 끝났지만 그 파행에 대한 책임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그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 흐름을 어떻게 좀 작가님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한 3 가지 음.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지방 정부의 실패 사례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걸 예. 지적해야 예. 되겠습니다. 잼버리뿐만 아니라 작년에 강원도에서 레고랜드를 개발하던 중도개발공사가 예. 예. 회사채 지급 불능이 되면서 굉장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안겨다 그렇죠. 그때 당시 주었거든요. 강원도지사가 큰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네. 했죠. 이거 올해는 잼버리고 예. 이게 점점 지역 정부의 실패 사례가 이제 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레고랜드 사태도 잼버리하고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예. 뭔가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를 음.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되살려 음. 보겠다. 하지만은 이게 사업 기획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그리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점점 불거지는 게 첫 예.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도 음. 마찬가지인데요. 그 정부가 예전에 기대했던 유능함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게 두 정부 번째입니다. 자체에. 예. 예. 이거는 이게 예전처럼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음. SOC 건설이나 아니면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전통적인 모델의 예. 전제 조건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 이거를 단순하게 정부가 무능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예. 한축에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정부가 과연 그 정부의 그 행정력을 믿고 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반발 예. 또는 지방 사업의 실패에 대한 음.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즉 부유한 수도권, 경제 개발에서 음. 발전한 서울과 어떤 서울 주변의 수도권과 여전히 이제 경제 개발에 과실해서 소외되고 오히려 선진국이 되면서 더 탈산업화라든가 이런 첨단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음. 소외되는 지방이 격차가 벌어지고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예. 결국 이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이제 고려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수도권과 지역의 분화. 예. 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제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면서 지역 발전을 꾀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유대회 하면서 야구장도 지었지 또 그쵸. KTX 빠르게 개통도 했지 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공식 자체가 이제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깨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분명하죠. 예, 첫 어. 번째는 SOC를 건설한다 해도 경제적인 그 효과가 예. 이게 또 예전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음. 이거는 단순하게 SOC를 건설한 게 효과가 없다. 그냥 뭔가 사업성 얻는 계획에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 지금 이미 도로나 철도나 음. 항만이나 사회 감적 자본은 어느 정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된 상황입니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올라와 예. 있기 때문에 더 투자해서 음. 그 한계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경제학에서는 투자를 한 단에 늘렸을 음. 때 효과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한계 효과가 점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공항 건설 경쟁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도 철도도 항만이도 다 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공항을 건설하고자 하지만은 결국 공항도 경제성이 낮다는 게 증명이 예. 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SOC 건설에 누가 돈을 댈 거냐. 음. 재원 마련의 문제겠죠. 예. 이 부분 두 가지 모두 이제 음. 더 이상
예전처럼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고 그걸로 경제 발전하기가 힘들어진 지점이 오지 않았나. 이 부분이 호남이 더 뼈아픈 거는 그래도 뭐 수도권 충분히 지금 SOC 사업들 기반이 네. 갖춰져 있고 영남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음 있는데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소외받고 했으니까 이제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 SOC 사업들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른다면 네.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도태되는 건가요? 이 우려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발전 모델을 좀 음.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호남의 싶은데 발전 모델을요? 호남의 발전 모델 내지는 음. 지역의 발전 모델을 음.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광주의 그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좀 떠올려 보자면은 광주형 일자리, 아시아문화정당 예. 또는 어떤 관광 인프라 음. 정비, 유잼 노잼 도시에서 유잼 예. 음. 도시로 바뀐다는 말을 흔히 쓰시곤 음. 하는데 모두 다 그 유형 자본 투자 못지않게 무형 자본의 투자가 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가령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는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경영 능력이나 기술 능력 그리고 숙련공들을 어떻게 음. 확보해내고 어떤 세심한 사업 기획 능력 그리고 자본 조달 능력, 관리 능력 이런 무형의 자본들이 그냥 이른바 지식 자본이 더 중요해지는 그 음. 산업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산업에 맞춰서 지방의 행정, 지방 정치나 지방 거버넌스가 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겠죠. 음. 사실은 이제 우리도 발전을 기존처럼 무슨 도로 깔고 항만 네. 깔고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뭐 대규모 어 토목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식 관련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고 사실은 우리의 정치 문제도 이제 여기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뭐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민주당, 국민의힘 다 그랬지만 특히 민주당에서는 어떤 군공항 문제라든지 광주에 뭐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지역 발전 공약들을 계속해서 내놨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좀 '유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단발성 기획만으로 할 수 음. 있는 게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한경공대 아 사업 같은 예예. 것들이죠. 그리고 AI 같은 음. 경우도 결국 AI가 음. 의미하는 거는 그거는 전남대나 광주과기원 같은 대학을 어떻게 음.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울 것이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 기술 산업은 결국 대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예. 맹점으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 예. 지속 가능성이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사업이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음.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중장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걸 어떻게 수행 능력을 담보해 나갈 것인가, 음. 이런 거를 대선 공약형, 대선에 예. 튀어나오는 음. 공약형 사업들을 가지고 개발 사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근본적인 형태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러면 그 어떤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그런 사업들을 민주당이 지원을 해 주고 또 민주당은 표로서 이제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네.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 방식도 깨질 수 있다. 그것도 이미 무너졌죠. 저는 이미 무너져 예, 있다.' 대표적인 어. 게 요즘 이제 새만금 예. 공항 이야기가 예예예. 나오는데 새만금 공항이 2019 년에 그 음.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이었던가요? 예. 그 예산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맞아요. 예 일환으로 예리타였음. 들어갑니다. 예예. 근데 그 사업의 가장 핵심은 경남도가 미는 내륙철도예요. 예예. 그러니까 대전에서 진주로 내려와서 거제도까지 이어지는 철도인데 예. 그 사업의 사업비가 4조 7천억 입니다. 와우. 예. 근데 그때 호남이 그 시도별로 하나씩 줬는데 예. 호남 지역이 갖고 간 사업이 그나마 큰 게 그 새만금. 새만금 공항 8천억짜리, 광주는 당시 AI 아예 4천 7천억, 8천억? 예. 예. 굉장히 조그만 음. 사업들인데 그 두 가지 문제인 거죠. 첫째는 호남이 더 이상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든 여건이 음. 첫 번째. 예. 민주당은 물론 음. 국힘에서도 음. 정치력이 약해졌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따낼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가? 음. 이렇게 돈을
그 중앙 관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은 그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하세요. "왜 호남 사람들은 설득력 있는 계획을 안 갖고 오느냐." 음. 심지어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본 적이 아 있습니다, 예. 제가. 예. 그 저희도 사실은 근데 큰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요즘 또 드는 생각은 이 소지역주의가 또 막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저희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지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광주에 놓냐 전남에 놓냐 뭐 나주에 다시 놓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더 크게는 군공항 문제도 있죠. 군공항을 이전을 해야 되면 지금 광주 전남이 힘을 합쳐서 국방부를 찾아가든 기재부를 찾아가든 국토부를 찾아가서 이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광주 전남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갈등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소지역주의는 또 호남의 위기의 한 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하겠네요. 예. 위기의 음. 어떤 결과 어떤 현상적인 모습이자 그게 더 위기를 키우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음. 사람들이 다 호남 음. 이야기하지만은 전남, 광주, 전북은 거의 단일한 지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음. 호남선과 전라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이런들이 예예예. 다 따로 놀고요. 음. 그다음에 그 광주하고 순천 음. 지역, 영산강권역과 그 섬진강권역이 단일한 생활권인지도 음. 의심이고 전북도 마찬가지죠. 전주하고 광주가 분리돼 있고 전북 지역도 전주와 군산 지역이 분리돼 있죠. 음. 굉장히 다 조그맣게 나눠진 지역에서 공통된 그 경제개발 기회도 없다 보니까 전부 예. 다 서울에 종속돼 있는 음. 이른바 중앙 정치에 종속돼 있는 모습이 소지역주의의 한 음. 축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립이나 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음. 대표적인 게 그 메가시티. 메가시티 예. 이야기인데요. 사실 메가시티 이야기는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들 예. 합니다마는 그 배경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 1950 년대부터 예. 하나의 경제 권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가령 사실상 이미 예. 예. 가령 그런 건데 부산 지역에서 출발한 자동차 부품 예. 회사가 울산에 있는 현대차에 납품을 음. 하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창원의 신공장으로 이전을 하는 예. 그런 스토리들이 그 부산, 음. 울산, 창원의 일반적인 그 제조업체들의 예. 이야기거든요. 이미 하부 구조에서 지역 간 연계가 되기 음. 때문에 상부 구조가 되는 거고 예. 그나마도 요즘 지자체들끼리 사이가 벌어지면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과연 호남에서 그거를 무작정 한다고 과연 될까? 음.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그나마 호남이 굉장히 빈약한 자원을 음. 광주와 전남의 경우 합동하지 않고 어떻게 프로젝트 성공을 받을 수 있을 음. 것인가? 이 문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지자체장이 음. 사이좋게 지내라고 음. 그냥 좋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제도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호남이 진짜 위기는 위기 상황이네요. 점점 더 예.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일단 좀 예. 지역 정치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역 합니다. 정치 내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경제 발전하던 방식, 그러니까 호남이 추종하는 방식은 딱 1990 년대까지 통용되는 지역 개발 방식이죠. 예. 근데 2023년에 이게 통용이 되겠느냐? 음. 그리고 정치인이 당권을 물어서 뭔가 공약 사업을 하는 방식이 통용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서 음.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가령 그러니까 광저와 전남이 소적주의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광역청 같은 걸 수립하는 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광주 전남을 한꺼번에 광주, 통과하는. 나주 예. 뭐 이런 화순 같은 지역까지 아 엮어서 예. 그러면 공통된 음. 행정기구를 만들고 협조하게 만들면은 그래도 이렇게 음. 뭔가 지자체장끼리 이제 사실 지자체장끼리 경쟁은 지방선거를 백그라운드 예.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음. 되겠죠.
그런데 그것 예. 또한 이제 제도적으로 예.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뽑게 되어 있고 또 나주시장, 담양군수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연합하기가 또 좀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예. 충실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각자 음. 이해관계에 충실하다 보니까 각자 다 망하게 되는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음. 정말 대오각성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축에서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또 어떤 무관심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모습도 최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네. 지방선거에서 뭐 37%의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낮은 민주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과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런 좀 뭐랄까 이런 관계들이 좀 느슨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점점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저는 상위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화이트 칼라, 전문직, 그리고 대공장 블루 칼라 일부 고소득자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 내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지역의 쇠퇴라는 모든 한국의 비수도권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그 적합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대구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대구에서는 심지어 대구 기초위원회 상당수는 민주당 출신이에요. 2018 어. 년부터. 아 2016 그런가요? 년부터. 예. 어. 그러니까 당을 보면은 민주당을 찍지 않지만은 내가 국힘이 싫은데 보수 예. 정당에 대한 음. 싫기보다는 불만이 있는데 음. 그건 대안을 찾는 거죠. 예. 그런데 저기 똘똘한 애들이 있네. 음. 나 거기 한번 걸어 보겠어. 예. 이게 2016년 2018년 제가 음. 연도를 헷갈렸습니다. 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입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 이런 문제 기존의 지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음. 정당이 더 이상 지역 주민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일반적이게 되는 거죠. 대구 음. 같은 경우도 광주만큼이나 사실 정치적 자부심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보수의 심장이다. 원류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음. 자부심이 예. 있으시거든요. 광주가 갖고 있는 것도 음. 비슷하죠. 민주화를 이끌었던 도시로서. 하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내지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 저 정당이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는 게 지금의 정치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영남이건 호남이건 나타나는데 네. 지역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양당 체제 속에서 별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대안도 없고 예. 특히나 그분들이 지역에서 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없죠. 음. 저는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굉장히 좀 국민의힘의 대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예. 원인은 윤석열 음. 대통령의 공약 중 핵심이 전북 공약이 새만금입니다. 예. 예. 이게 새만금에 뭔가 메가시티를 만들고 음. 국제투자진흥지역을 만들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심지어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도 핵심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만금 공약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보여줘야 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정당이 되려면은 예. 지역 내에서. 예. 하지만은 똑같은 개발 음. 방식을 이야기하는 음. 정당인데 과연 저 정당은 과연 그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줄까?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음. 비슷비슷하다면은 그다음에 약간 집행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니면 지역 내 정치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죠. 그냥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 내에서 지역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그 당의 사람들을 뽑았을 때 예. 이거 국민의힘뿐만이 음. 아니라 제3정당 요즘 나오는 예. 제3정당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 정당을 뽑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 내가 발딛고 사는 지역의 삶의 질이 괜찮아지느냐는 음. 가장 본질적인 예. 질문에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 좀처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답답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위기,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좀처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유권자들, 시도민들은 더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